일단은 뇌물에 관한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뇌물죄의 종류를 머리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봅시다. 조문집이 없으신 분은 잘 조문을 넘겨주시면서 보시면 다 책에 조문이 있으니까 뭐에 관한 죄? 뇌물에 관한 죄. 정리를 합시다. 갑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람을, 이 뇌물을 우리가 받죠? 그럼 뭐라 그래요? 수뢰 그래. 뭐라고요? 수뢰지. 이 받을 수. 이게 발음하기 순에 그런 발음이 좀 안 되잖아. 뭘 상징해요? 뇌물을 상징해요. 뇌물을 받았다. 수뢰지. 이 뇌물을 뭐 한 사람? 건설업자들이 보통 많이 주니까 꼭 이 사람이 주는 건 아니지만 건설업자가 뇌물을 줬습니다. 뭐라 그래요? 전뇌죄 그래요. 그래서 뇌물죄는요, 뇌물에 관한 죄가 나오는데 나홀로 수뢰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아까 공범이 꼭 필요한 범죄다. 어려운 말로 뭐랬어요? 필요적 공범. 그래서 뇌물에 관한 죄를 잠깐 정리하면 필요적 공범입니다. 필요적 공범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때로 해야 되는, 아까 내란죄는 뭐예요? 집합범. 다수 행위자가 필요해요. 아까 어느 정도가 필요해야 돼서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 쪽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대항범이다. 그 다음에 미수를 처벌해야 안 해요? 응? 안 한다는 거 꼭 머리에 넣으셔야 됩니다. 필요적 공범이다.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판례도 필요적 공범이라 그래요. 근데 꼭 그 미리 좀 적어둡시다. 이 두 놈이 꼭 얘는 같이 처벌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뇌물죄 제일 많이 나온 건데. 실제로 보세요. 옛날에 인천에 송도 건설이, 송도 지역이만 개발되고 그랬잖아요. 송도 들어보셨어요? 강주에 보성건설 회장이 인천에 그때 최기선 시장이던 시절에 이 조기상자에다가 2억을 넣었어. 5만원권을 2억을 넣어가지고 얘한테 줬어요. 그런데 얘가 그 클린센터에 이걸 뭐예요? 사실은 보니까 받을 마음이 있었는데 약간 소문나고 그래가지고 좀 이따 갖다 줬는데 아무튼 얘는 처벌이 안 됐어요. 꼭 알아두십시다. 뇌물죄 같은 이런 대항범에서, 대항범의 공식이에요. 양 당사자 의미 이해되신가요? 참가자를 적고 법정용어로 참가자 모두 책임이 있거나 범죄가 성립되거나, 책임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된 같은 말인데 범죄 성립만 적을까? 양 당사자 모두 범죄가 성립 또는 처벌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참가자 모두가 범죄가 성립되거나 또는 처벌될 필요 없다. 실제로 이제 영광군수 사건에서는요, 얘가 영광군수 선거운동을 했는데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떨어져 버렸어. 이 사람이 영광군수에 단상이 됐어. 그래서 이제 이 건설 허가와 관련돼 가지고요, 뇌물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형사법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오로지 함정이 빠뜨릴 의사로 보이스펜을 들고 가요. 근데 이제 누가 학생이 질문하는데 이 준 놈도 뇌물죄로 처벌됐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하급심 판례가 이제 검색이 안 되는데 이 판례에서 그런 말을 해. 뇌물죄에서 양 당사자 모두가 처벌될 필요는 없다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교수님과 누가 그렇게 설명했다는데 그렇지 않아. 얘는 오로지 함정이 빠뜨릴 의사로, 얘를 함정이 빠뜨릴 의사로 돈을 준 놈은 이 뇌물 공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 얘만 처벌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놈만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이놈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며요. 공범이 꼭 필요하다는데 뭐냐면 행위만 같이 하면 돼. 이 행위가 뭐예요?
술의 행위,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 뇌물을 뭐예요? 주는 행위는 있어야 돼. 그러나 이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가 꼭 범죄가 성립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는 했지만 이게 뇌물 공유 의사는 없었잖아. 이 행위는 뇌물 공유죄가 안 된다고. 이 말은 꼭 외우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됐고, 뇌물죄는 129조부터 133조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요 가요. 예, 근데 이 중에 수뢰 부분이요 129조부터 132조까지입니다. 총 7개나 있어요. 근데 쫄지 말고 죄를 알고 하면 되게 쉬워. 네, 129조 1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한번 해볼까요? 이주 질문도 안 하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스스로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네, 좋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수뢰죄 그럽니다. 129조 1항입니다. 앞으로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129조 뭐라고요? 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 약속한 때. 오케이? 그런데 미리 좀 해버리십시다.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도 수뢰는 아는데 뇌물 약속죄가 있는지는 몰라. 수뢰죄는 다시 3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지 판례를 풀 수가 있어요. 뇌물을 뭐 했어요? 수수, 요구, 약속.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뇌물을 요구만 하면 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쳐다보지만 틀려주니까 빨리 말하니까요. 요구만 해도 이게 하나의 범죄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갑돌이가 건설업자한테 전화해서 내일 1억 좀 입금해라. 고민하고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다. 약속이야. 아까 요구, 약속. 보통 이제 그 다음날 입금이 됐어. 그럼 뭐 수수죠. 근데 요구만 해도 하나의 범죄야. 그럼 3개를 모두 포함한 걸 어떻게 하느냐? 이 3가지를 모두 벌하지는 않고요. 가장 이게 큰 개념이니까 수수로만 처벌하면 뇌물 수수죄로.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 수리죄는 3가지가 있다. 수수죄, 요구죄, 약속죄.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다른 강사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판례를 외워. 이건 아는데 이 종류가 있다는 걸 외워야 된다. 수수죄, 요구죄, 그 다음 뭐라고요? 약속죄. 연습해야 돼. 수수, 요구, 약속. 막 혼자서요. 여러 번. 그 다음에 2항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네, 지금 교재에도 다 있어요. 몇 조이니? 보고 있니? 지금 청마 있는 사람들? 몇 페이지 있어, 저기? 메리아스, 응? 861페이지 있답니다. 조문이 없으면 좀 더 찾아오시고요. 하나씩 넘기면서 찾으면서 보세요. 얘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전, 수뢰죄 그런답니다. 129조 2항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131조 3항 한번 보실래요? 그것도 읽어봅시다. 미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네, 이걸 사후 수뢰죄 그래요.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전수뢰죄 방금 읽었잖아요. 또 직전에는 사후 수뢰죄 읽었죠.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